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을 운영하는 부산 스탠보이 촬영장 김대웅입니다. 오늘 연속으로 촬영을 하고 업로드 하는데 세차 이야기 12편 구토 차량 딥클리닝에 대해서 간단한 작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울러 오늘 이 차량은 지금 푸조 208 전기 차량입니다. 그 출고한 지 보니까 뭐 한 달도 안 된 듯하게 보이는 차량인데, 오전에 카니발 하루 종일 하는 차가 제 차로만 바뀌어가지고 일정이 좀 변경이 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덕에 또 오늘 저희 부친께서 7월 달에 뇌출혈을 처리해가지고, 지금 뭐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좀 마음도 무겁고, 이렇게 좀 시간이 이제 올해 또 마지막 달까지 넘어왔는데 오랜만에 직접 면회를 하고 왔습니다. 코비드 자가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서 자꾸 그 면회도 뭐 조금 번갈아 이렇게 되면서 가족들이 좀 마음이 또 무겁고 그랬는데, 조금 그래도 걷지를 못 하시다가 또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직접 걷는 모습도 보고 조금 기분이 좀 좋은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또 가게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뭐 가게에서 충전도 뭘 하고, 또 병실 안에 6분 계신데 비스켓도 나눠주는 분이 계셔서 저보고 또 비스켓 종류를 또 부탁을 해서 병원에 넣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4시쯤, 4시가 좀 넘은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폴딩도 앞에 보통 사람들이 보통 길에서 한 20m 걸어 들어와가지고 뭐가 필요하면 어슬렁거리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죠. 어쨌든 새 차를 묻는 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지금 맡겨도 됩니까?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이자처럼 아기가 뒷좌석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됩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다른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야간을 해서라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 운전자분이나 다른 운전자분의 어떤 예로 들어보면 이 작업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구토하자마자 닦았는데요. 아니면 뭐 이게 뭐 스팀으로 그냥 뭐 툭툭툭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청소기로 조금 더 뭐 빨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시간을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그 운전자를 차라리 경찰서에 신고하지 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아주 진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제 느낌에 차 안에 구토를 4군데나 했어요. 옆에 사이드 브레이크 주변 의자 사이에 뒤에 또 뒤쪽에 100% 음주운전이에요. 그걸 제가 밤새 다 치워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찾으러 와서 돈을 딱 준비해가지고 원래 약속대로 그 돈을 다 주기 싫어가지고 버틴 경우도 있었는데, 구토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고, 구토에 반한 차량, 비슷한 차량, 뭐 얼마 전에도 설사 차량, 셀토스, 그 요즘 통풍 시트죠. 열선의 통풍, 그 보조석에, 오늘은 뒷좌석입니다. 그 대신에 이 차가 신차다 보니까 운전자분이나 남편분께서도 저한테 전화도 하셨고, 그 아까운 마음이 들죠. 보통 이런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냄새입니다, 냄새.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멀미를 많이 했거든요. 고양이 통영 욕지도에 배를 타고 배멀미, 아니면 나중에 지금의 통영시 옛날 충무입니다. 조금만 뭐 30분 40분 타고 가는 버스를 타기만 해도 예전에는 그 시외버스 안에서 담배를 다 폈거든요.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 냄새에 제가 조금만 타고 가다가 구토를 하는 거예요. 멀미를 하는 거죠. 아기가 하는 멀미든 어른이 하는 멀미든 구토 토사물은 위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위산이 섞여가지고 냄새가 저렇게 지독한 겁니다. 제가 우선은 차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자,
스폰지는 세척을 하고 히터를 두고 지금 가깝게 말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돌려드릴게요. 화면을 돌려서 자, 디테일링이 보입니다. 디테일링. 우리 이야기할 때 디테일하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더 깊이, 더 세세하게 얘기해봐라. 자동차의 디테일링은 그거죠. 뭐 이비스의 극한직을 보니까 정밀 세차라고. 세차의 정밀이라는 말 보면 좀 그런데 뭐 정밀 가공.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파란색 전기차입니다. 자, 208, 308, 208 푸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보세요. 여기에 운전석 뒤에 토사물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냄새는 차 안에 전체 다 나는 거죠. 보통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주 가볍게 생각해서 스팀 세차죠. 아, 애기가 구토를 했는데 스팀 세차로 되죠. 그 만만의 콩떡입니다. 콩떡.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계산 다 하고. 자, 여기입니다. 구토 토사물이 제일 많이 들어간 자리가. 다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가 희미하게 있지만 여기도 세척하고 옆에도 세척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도 물을 사용하거나 세정제를 사용하지만 깊은 오염물이나 커피, 토사물, 물이 들어가면 반대로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반대 보입니까? 스폰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죠. 그리고 이게 석유화학 계열의 어떤 그런 분말 가루를 가지고 성형을 하는 겁니다. 스티로폼처럼. 저도 그런 회사에 기계 정비를 하면서 다 근무해봤기 때문에 발포하는 과정도 알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원리를 압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시트 카바는 뭐 안 들어갔잖아요. 그냥 위에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오염물에 따라 다릅니다. 커피가 쏟아진지 모르고 오래되면 이 스폰지의 가운데 좀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그리고 아래쪽에 축축하게 해서 변색이 돼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다 내려가 버리죠. 자, 그런 차는 모르니까 할 수 없는데, 이 스폰지만 봐도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폰지를 감싸고 있는 시트 카바를 열어야죠. 그 여는 작업을 이렇게 오염이 되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카페라테를 반컵 쏟았다. 애기가 설사를 했는데요. 뭐 10만 원도 싼 게 아니고 10만 원도 힘들어요. 이제는. 이게 제가 해마다 작업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이런 작업을 잘못 맡았다가 추가 작업이 생기거나 작업 마무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했을 때 다른 일을 못 하거든요. 내일 아침에도 9시 프리미엄 세차 예약이 있습니다. 다른 차가. 그래서 지금 시간 보여드릴까요? 아까 쉬었다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자, 조용하게 일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저쪽 편은 말 그대로 새 겁니다. 손 안 댈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토사를 많이 했어요. 다 닦았지만 이렇게 지금 오염이 됐고 옆으로 이염이 됐고, 뒤집어 볼까요? 자, 여기 다 젖었죠. 왜? 세척하는 과정에서 여기 세정제를 가지고 올퍼포즈 클리너, 다음에 이건 왜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했냐면, 이놈은 물 자체가 뜨거운 물입니다. 스팀 효과. 이놈은 맑은 물. 이런 장비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소비자들은. 자, 석션 하는 거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시끄러워도 보세요. 잠깐.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지를 소비자들이 아예 모르세요. 자, 가벼운 세정제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얘는 거품이 동반되죠. 거품이 동반되면 그냥 석션 흡입만 해가지고 얘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죠.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자, 그리고 보세요. 오염물이 이제 다 차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오염물. 오염물이 이 통에 이제 다 차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세정제하고 구토토사물하고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 찼으니까 기계가 이제 동작을 안 하죠. 자,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 뜨거운 물. 그러니까 오염물에 관해서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장비를 다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물론 이렇게 해서 스팀이 달리고 같이 바로 한 번에 되는 작업도 있지만 여기가 보면 아시겠지만 불행히도 가운데가 직물 시트잖아요. 가죽 옆에. 요즘 이런 수입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로 되면서도 실내 인테리어에 있어가지고 전체 가죽 시트가 아니고 뒤에는 또 통풍 시트 옵션 이런 거 없고 안에가 약간 뭐 산티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형인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차가 나오는데 이런 장비들을 구비해서 디테일하게 작업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는 스팀 세차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전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물이니까 우리 옷감이잖아요. 옷감은 똑같아요. 그런데 얇은 스펀지가 또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몇 번을 반복해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작업자의 손, 그리고 운영하는 장비들, 이렇게 해서 몇 번을, 그리고 그 힘이 좋은 트윈모터 석션기를 마지막으로 빨고, 그리고 얘를 말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조립이 되고, 주변에 가죽이라는 부분은 가죽 케어하는 거를 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들께서 조금만 더 이런 정보들을 유튜브에서 가볍게 보지 마시고, 미국에, 캐나다에, 어디 영국에 유명한 디테일러들 많습니다. 대형 트럭, 대형 트럭만 뭐 해서 유명하신 분들 많고 진짜 더러운 차들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정보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고객의 애기도 아니고 뭐 친인척인지 가족의 뭐 애기인지 친구의 애기인지 이렇게 해서 쏟았는데 그런 분한테 돈을 내놔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 고객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갑자기 먹은 음식 때문에 차 안에서 구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있는데 무조건 물티슈, 다음에 그냥 함부로 쓸 수 있는 수건, 비닐봉지 이런 거는 그냥 차 어디에 다 넣어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태국 휴가 가기 전에 한참 3주 전에 했던 2012년식 벤츠 CLS 차량, 그 고객님도 평소에 자기가 차를 관리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을 늘 하시니까 안에 보니 커피를 쏟아도 휴지하고 뭐 물티슈하고 그 차 닦는 수건하고 그런 걸로 응급처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오염물은 갑자기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차에 준비를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저 작업만 해서 견적을 냈는데 근처에 살고 계시고 이 차가 또 첫 차를 뽑으셨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세차를 또 서비스로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 연차가 또 올라와서 저도 유튜브에 또 촬영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내용도 생기고, 여기 또 순정 매트가 있죠. 순정 매트 얼마 사용도 안 하셨어요. 그냥 청소기 섭취만 해도 충분히 깨끗한데 스팀으로 다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차를 보통 그냥 세차장, 지금 뭐 여기 보면 스팀보이, 프리미엄 스팀 세차 스팀보이라고 이렇게 뭐 프랜차이즈로 저도 개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제 손으로 제 경험치를 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런 오늘같이 고객님이 여기서 똑똑똑똑똑똑 두드렸을 때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오늘 안 합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끝인데, 제가 표정을 보면 대충 알거든요. 무슨 사연이 있나? 이 차가 그냥 제 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치트키도 그렇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도 그렇고 그 상당히 세차 위생 관리라는 말을 상당히 확실하게 올리거든요. 그냥 세차 회사는 경쟁력도 없고 솔직히 뭐 앞편에도 늘 지금 말하지만 카센터에서도 정비가 없어가지고 스팀 세차를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정비 경력이 있고 또 혼자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차보다는 일반적인 세차보다는 진짜 잘하는 걸로 해서 조금 특색 있게 또 차비라도 가지고 다른 분들도 저하고는 경쟁을 했을 때 저 사람하고는 레벨이 다르구나. 우리는 그냥 세차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잘하는 걸 특화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신생아 차량에 대해서도 한번 또 올릴 필요도 있는 게, 사실은 이런 차량들이 전부 신생아 차량 때부터 연결되는 고리거든요. 이 컨텐츠 내용들이 신생아들을 엄마가 출산하고 케어해서 산후조리원에서 있다가 이제 남편분이 태우러 가는 과정에서 그 조리원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막 돌아요. 우리 차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제가 올릴게요. 지금 어느 세차장에서 제가 신생아 케어라고 올린 걸 이상을 봤는데, 참 그런 걸 보고 또 거기 가서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안타깝고, 항상 거기에 맞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차는 그렇게 해서 그는 그냥 간단한 케어로 가능한 차가 있고, 빡세게 험하게 오래 타고 관리 못한 차는 더 빡센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대입 과정이 완전히 크로스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렇게 또 패키지 상품을 열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이 세차 위생 관리에만큼은 정말로 작업자 자체가 양심을 걸고, 그리고 자기의 정확한 경험을 가지고 또 세차 기술이라는 걸로 같이 연대해서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요 며칠 사이로 제가 깝깝해서 이렇게 다시 제가 또 작업장을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저는 일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불편했던 걸 다시 개선하고, 또 이렇게 뭐 정리할 거리가 워낙에 많고 4년을 하다 보니까 쌓인 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선반 작업을 다시 하고, 저쪽에도 또 보면 이 박스들이 안에 엄청난 그 세차에 필요한 스폰지부터 많이 쟁여놨어요. 제가 한 개, 두 개 사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 업을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친구들이 60대 퇴직해가지고 나한테 좀 알바 좀 하자 할 정도까지 다 쟁여놓은 거예요. 공구부터. 여기 이제 청소기 사면서 필요한 옵션 액세서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스팀기 옮기고 컴프레셔 옮기고 이걸 이제 제가 다시 또 해보는 거죠. 이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려고 마음을 잡는 겁니다. 지금 아내도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많이 힘들어요. 마음 자체가. 마음도 힘들고. 근데 이제 뭐 3년을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사실은.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을 합니다. 뭐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런 걸 다시 또 마음을 잡고, 한동안 또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보시면, 자 보세요.
올해 유일하게 지금 김장철인데 아마 아직도 김장이 안 끝났죠. 지금 연락이 안 옵니다. 보통 김장철이 되면 누가 오냐? 아줌마들. 아, 예, 스팀 세차장이죠. 김장하다가 뭐 젖국을 쏟았다, 트렁크에 물 쏟았다. 아, 사장님 어머니 집에서 김장을 해주셔가지고 담아가다가 뚜껑이 열려가 다 쏟았다. 이런 전화가 지금 한참 올 때입니다. 아직도 12월은 안 끝났으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10통이 오면 한 사람이 할까 말까요? 왜? 비용 때문에. 이렇게 힘든 가정을 이 사람들이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역시도 제가 유튜브를 고양이들 사진이 너무 많고 작업 사진이 뭐 5천 장이 넘어가고 그 전화기 용량을 뭐 거의 뭐 항상 이꼬르 상태로 사용하다 보니까 정리하는 개념에서도 블로그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이제 돈 벌 욕심은 가져봤자 되지도 않고 몸도 힘들고 그냥 제가 세분화해서 세차 위생 관리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계속 올릴 겁니다. 지금 이제 뭐 고양이 때문에도 좋아하시는 분은 뭐 구독을 하고 해서 구독자가 오늘 87명, 8명 모르겠습니다. 90명도 안 되는데 구독자가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 구독자 한 분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기 가면 된다. 부산 시내에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 많고 전국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 많아요. 하지만 뭐든지 합일점이 맞아야 되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라. 그리고 협의를 해서 일을 풀어나가는 쪽으로 특히 차에 대해서는 아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타셔야 되고 안전하게 타셔야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다 풀어드리겠다. 그리고 세차 위생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으로 주변에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